지금부터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은 학점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엄마들은 중요하다고 여겨서 걱정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강사가 얘기하기 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김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중2부터 어떻게 대입제도가 바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고등학교를 특목고냐 자사고냐 일반고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오늘 섞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쉬운 수능을 가면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능의 변별력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대학교 총장들이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격고사화하게 되면 이 절대평가가 되게 되고,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대학교를 본고사가 나오게 되는 아주 이런 그 연관선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본고사의 부활, 본고사 부활은 안 되겠지만 논술고사나 면접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대학의 자율화가 오게 돼서 지금 대학교 총장들이 실은 이런저런 얘기 하는 이유가 대학교한테 자율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뽑을 거니까 네가 어쩌고 뭐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얘기가 학점제 개정교육과정 2028 입시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제 3장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학점제 얘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학점제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진로 설정한 거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되면 졸업하는 제도가 되는데,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올해 고1부터 학점제가 예비 시행돼요. 근데 올해 고1 중3은 예비 시행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갑니다. 왜?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 중2부터는 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특목자소가 폐지라고 그랬지만 이미 폐지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타임 테이블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점제가 뭐냐?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석일수가 문제가 아니고 학점을 따서 192학점을 따야만이 졸업이 가능하다. 학점제는 마이스터고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이제 올해부터 일반계고가 확정되고, 올해 중2부터, 올해 중2가 대학, 고등학교 올라가는 2025년서부터 전체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졸업 여부는 출석 일수가 아니고 학점을 이수한 거에 의해서 졸업 여부가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교사들이 반대합니다. 지금도 전교조생 비롯해서 많은 진보주의적인 교사들은 학점제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교사들이 학점제를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유는 당연하죠. 자기들이 수업해야 할 수업 시수가 많아지고 수업 과목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가르쳐야 할 과목이 많아지니까 교사들은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런 건데 192학점 이하까지 확대가 되고 중중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수업할 분량이 많으니까 교사들은 학점제를 반대합니다. 근데 그건 뭐 아랑곳하지 않지 않고 지금 전개가 됩니다. 물론 교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사들이 부담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학점제를 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교 학점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오지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다양한 과목이 선택할 수 있게 교육과정이 짜있지 않으면 학점제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학할 고등학교가
과연 과목이 다양하게 설강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 수준 A, B, C, D로 해서 거기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누적 학점이 192학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용어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1단위라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는 것이 1단위 아닙니까? 50분씩에서 17주를 수업하는 게 1단위였다면 이제 1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50분 수업을 16회 합니다. 수업 시수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점제는 여기 나오지만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 3월부터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년도 총선이 있지만 현재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학점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흘러가는 로드맵인데 일단 교육과정은 학교가 짭니다. 교육과정은 학교가 짜는 거예요. 만약에 교사가 부족하거나 교실이 부족하거나 하면 교육과정을 잘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교육과정을 짜 놓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나는 무슨 과목을 들을래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수업이 운영되게 되는데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이때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취평가제가 됩니다. 여기서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성취평가는. 그 다음에 이수, 미수가. 근데 이수하지 못했으면 보충 수업을 실시합니다. 보충 수업을 실시해서 학점을 주게 되고 졸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점제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깔아서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참여하고 이수, 미수 결정되고 학점을 딴 다음에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사립학교는 교사의 숫자가 한정돼 있고, 그렇죠? 강사를 쓰지 않는 한 교사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설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립학교는 또 다양한 교사가 있어서 설강이 쉽지만 또 나름대로 교사들이 사립학교만큼의 고퀄리티가 될지 안 될지가 모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이 이제 짜지게 되면 이게 이제 로드맵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건 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중학교 2학년서부터 학점제가 본격 시행되게 돼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성취평가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은 고1은 상대평가고 고2, 고3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고등학교의 선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내신 잘 따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일반고에 가야 한다고 제가 노래를 불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얼마 전서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1은 상대평가, 고2, 고3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신의 불리함이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지금은 특목자사고에 가도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점점 그 고입이 불을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글맥학원, 지리상공 같은 하이스트 또는 뭐 이런 그 청산 이런 학원들이 영재사관 등등 그런 학원들이 뜰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적으로 볼 때 고1이 상대평가고 고2, 고3이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이 이제 내신 불리함이 없어졌네 라고 생각하는데 불리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리함의 정도가 많이 줄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예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2025학년도서부터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인데 전면 실시가 돼서 전개되게 돼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은 성취도 기재, 석차 9등급을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1은 상대평가, 고2, 고3은 절대평가로 바뀌어 나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단위수라는 개념이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17단인데 이것이 16학점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줄고 학점이라는 용어가 되면서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창체를 통해서 뭔가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내용은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진로를 정해야 됩니다. 진로를 정해서 그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골라주기 때문에 지금 중2 애들서부터는 가장 골치 아픈 게 어떤 선택 과목을 정할 거냐가 골치 아픕니다. 근데 선택 과목을 정하려면 뭐부터? 내가 진로부터 정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을 정할 때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예, 아이의 진로에 따라서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예, 두리뭉술하게 정할 거냐, 아니면 칼같이 정할 거냐. 그렇죠. 내가 의사가 된다, 의료인이 된다, 이렇게 정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엔지니어, 그래서 공과대학으로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은 자신의 진로부터 정하는 것이 가장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맞는 얘기긴 한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고1 때, 고2, 고3이 가져야 할 선택 과목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1을 다녀보고 선택 과목을 정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고1 한 7월쯤에, 고1 한 6월쯤에 선택 과목을 내라고 학교가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과정 짜는데 유리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자신의 진로부터 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럼 진로부터 정하려면 중학교 때 이미 자신의 진로를 대충은 정해놔야죠.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같은 데 가서 적성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진로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중3과 고1은 성시평가제가 진행되고 어쩌고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1과 중3은 지금하고 체제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되고, 중2부터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언급된 거죠. 지금 현재 고1과 지금 현재 중3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가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말씀드릴 때 지금 중3은 일반고에 가서 내신 잘 따는 게 답인 것이고, 중2는 특목자사고에 가도 불이익이 많이 줄이기 때문에 과감히 용기를 내보는 것도 괜찮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중학교 2학년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것. 그래야 진로를 정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선택 과목을 정하기 때문에 진로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 정부가 고교 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기틀을 닦아놓은 것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오죠. 학생 선택 중심 과목 구조 개편, 선택 과목 석차 등급 미산출.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9등급을 유지하지만 선택 과목은 9등급을 빼는 거예요. 원래 교육부의 원안은요,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었습니다. 2028학년부터 5등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 대입을 방향을 논의합니다. 2028학년도부터 대입하는데, 원래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대학 갈 때에서는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사실은 6월 말 전에, 원래는 올해 2월 달에 발표해서 1년 동안 논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2월에 확정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슬금슬금 밀리더니 6월도 발표하면 7월로 넘어왔죠. 제가 알기로는 7월 말경에 2028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고, 갑론을박 끝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서 또 다시 논의를 통해서 내년 2월에 확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쯤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불안합니다. 원래 교육부의 원래 당초의 안은 많이 바꾸지 않는 거였거든요. 미세 조정입니다. 현재에서 크게 바꾸지 않는 거였는데 대통령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 대입 개편 방안이 변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는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거 점점 발표가 늦어지니까 이거 많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온라인 학교.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듣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나오지만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공동교육 과정을 확대해서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못 들으면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 그리고 교사와 강사 인력으로 확충해서 여러 사람들을 초빙 강사를 많이 초청을 해서 다양한 과목을 설강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가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노력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만 학점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역고등학교라든가 온라인 학교든 심지어는 대학교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수업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뭐 모르죠. 아마 정교수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대학교 강사들이 나와서 뭔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전개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정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성시평가제 적용입니다. 기존 발표한 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서 선택 과목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 과목의 석사 등급을 병기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9등급이라고 써준 거를 안 쓴다. 그러니까 그냥 A, B, C, D 공통 과목. 이거 고1 과정입니다. 고1 과정만 9등급으로 병기를 하고 나머지 과목, 선택 과목은 병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나 일반 선택이나 융합 선택이나 소위 선택 과목, 주로 고2, 고3 때 하는 선택 과목은 그냥 A, B, C, D로만 가지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게 요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용인외고 가려고 그러고 하나고 가려고 그러고 대원외고 가려고 그러고 이런 추세가 다시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좀 제가 찝찝한 면이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대입 연계 강화.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한다. 지금은 블라인드 평가에 의해서 각 대학교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만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표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가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정부는 뭐라고 말했냐면 학교생활교육부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별 학습 내용 평가 방법 등을 대학에 추가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는데 그래서 교육과정만 제공하다가 추가로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추가로 정보를 주게 되면 어찌 한번 고민해 보면 블라인드 평가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고등학교 정보를 많이 주다 보니까 물론 블라인드 평가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가져가겠지만 정보를 더 주다 보면 학교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그렇게 막으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은 정보를 대학에 주려고 한다. 고등학교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뭔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구체화되게 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아주 고민스러운 양상이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교과 공통 과목은 A, B, C, D를 주면서 9등급을 준다. 성적을 분배.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 이거 보여주게 되고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전문교과도 등급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중3이나 지금 고1하고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없습니까? 지금 학생부에 나오는 정보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예.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안 나오죠. 그죠? 왜? 편차를 주면 그 등수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등수 계산을 못하도록 앞으로는 편차를 주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조금 차이점이에요. 지금은 편차를 주는데 앞으로는 편차를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학점수, 그러니까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는 8학점. 요렇게 총 192학점을 따야 얘들은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학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수에 따라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애들이 마음대로 과목을 고를 수 있고 석차 등급 대신 과정심 평가, 에듀테크를 통해서 컴퓨터 평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업 시간의 평가를 통해서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평가 졸업을 결정하는 태도가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낸 질문은 좀 이따 제가 받을 건데요. 개나리 마음, 고교 학점제 중3 해당 없죠. 지금 중3도 학점제가 시행되는데 전면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교사들은 지식 전달자이자 상담자, 학생의 과목 선택이냐 이런 게 도와주는 일종의 어시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점제 얘기는 제가 마무리 짓고요. 근데 학점제가 출발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22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현재 중3까지는 2015 교육과정인데 여러분 이 숫자가 붙는 거는요. 2022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2022년도에 고시했다. 2022년도에 이걸 만들어서 확정 발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9 교육과정은 2009년에 발표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이거보다 훗날 적용되지만 2022 교육과정이 아니라 2022 교육과정은 2022년에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2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바꿨느냐?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다. 사회적으로 다양해졌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요러한 그 배경에 의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 확대가 있었다. 이러면서 뭔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4차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중심 내용은 여기 좀 나오지만 고교 학점제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기준을 충족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거다. 아까 우리가 누차 얘기한 건데 2022 개정교육과정하고 고교 학점제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죠. 이런 상황이 이것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선택 과목입니다. 지금은 공통과 일반 진로밖에 없죠. 여기에 하나 더 융합 선택이 들어갑니다.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또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 때는 특목고를 없애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교과를 대부분 일반 교과로 바꿨습니다만 이제 특목고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고도 국제외고로 바뀌고 남아있다 보니까 전문교과를 다시 일반 교과에서 전문교과로 바꾸는 일이 이제 곧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과 진로와 융합 선택으로 나눠지게 돼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지만 잠깐만요. 앞으로 갈게요. 나오지만 공통 과목은 9등급으로 그대로 표시가 되고 일반과 진로와 융합은 9등급제가 사라지고 A, B, C, D 5등급 물론 등급은 아닙니다. 성취도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에 나오는 2015 개정교육과정 이것이 지금 중2부터 가는 말하자면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특목고 교과목을 전문교과로 했는데 이걸 보통교과로 바꿨지만 이 다시 특목고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또 이제 전문교과로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은요,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학점제가 부여되는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 과목을 보겠습니다. 과목을 보겠는데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야 할 과목들입니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지금은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과목이 좀 띄었다 붙였다를 마음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 소통. 이것이 이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 소통, 언어 생활 탐구.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요거는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은 지금 미적 확통 기하인데 그게 아니고 공통수학 원투, 기본수학 원투가 되면서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이 있고 기하 미적분 또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선택해 줘야죠. 영어도 그냥 영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미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영어 등등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영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더 과목을 세분해 놨습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2가 아니라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대사, 지구 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생물의 유전, 화학 반응의 세계, 전자기와 양자 등등 그래서 좀 더 그냥 단순하게 물화생지가 아니고 좀 이렇게 저렇게 묶어놔서 학문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등등 과목을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어렵죠, 그죠?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체육도 다양한 체육 과목이 있고요, 그죠? 기술과정도 로봇과 공학적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휴가 한문도 뭐 이렇게 복잡한. 근데 아마 이거 여기에서 대부분은 아마 전문교과, 외국어 남아있으니까요. 전문교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러분, 요 파일은 나중에 그 KNS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빨리 넘어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과, 진로선택교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건 외고나 특목고에 가면 배울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평가제도.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건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그 집단 내에서 몇 등 하느냐가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그런 건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 수준만 넘었으면 점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1 과정은 상대평가입니다. 고2, 고3 선택과정은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절대평가는 점수를 잘라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고정분할 점수 방식이 있고 준거 설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정분할 점수 방식은요. 90점 이상은 A, 80점은 B, 70점은 C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정해서 그 점수만 무조건 넘으면 점수를 주는 게 고정분할 방식이고요. 단위학교 산출 분할 점수는 뭐냐면 시험을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번 시험은 어려웠으니까 국어를 75점을 A로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단위학교 분할 점수 방식입니다. 요거 두 개. 내가 우리 학교가 고정 분할을 쓸 것인지 단위학교 분할 방식을 쓸 건지는 학교장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고 또 학교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목별 같은 학교 내에서 국어는 고정 분할이고 수학은 단위 분할이고 그럴 때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현재 일반고는 고정 분할 방식이 많고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단위학교 분할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도요. 의사가 되는 의사고시는 고정 분할 방식이고요. 변호사가 되는 로스쿨 변호사 시험은 단위 분할 방식입니다. 그때 변동 분할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대평가는 집단 내에서 내가 몇 등이냐는 것이고 성취 기준 이건 그냥 일정한 점수만 넣으면
내가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대평가는 고1 과정, 그다음에 고2, 고3 선택 교과는 성취 기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취평가제 혹은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중3까지, 이것이 현재 중2부터 바뀝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뭐가 없다 그랬죠? 예, 중요한 차이점이 표준 편차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성취 비율도 다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은요, 이건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결과 중심, 그때그때 수업 시간에 평가를 해서 누적을 통해서 점수를,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당연히 보지만 중간중간에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다.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 져 가는데요. 여러분 좀 있으면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는데 2028 대학 입시에 대해 전망 어떻게 될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그전까지는 별로 안 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그 교육부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부가 만들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겨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확정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발표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요건 이미 결정됐습니다. 고1 내신 상대평가, 고2, 3 절대평가인데 문제는 수능입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지외국어 절대평가고 국어와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스럽죠.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을 자격고사화 한다 그러면 절대평가를 가져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고민스러울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능에 논소수령을 쓸 거냐 말 거냐. 아마 2028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8은 논소수령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또 모르죠. 또 헷갈다 가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수시화정시의 이원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시화정시를 지금처럼 분리해 놓을 거냐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수정시를 그냥 하나로 갈 거냐라는 것이 고민되고요. 또 수능도 이원할 거냐 말 거냐. 수능을 원투로 볼 거냐 그냥 통합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스러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마 7월 말쯤 발표할 것 같아요. 7월 말쯤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건데요. 대학교 총장들이 자격고사화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바로 대학 총장님들의 욕심이죠. 자격고사화 하자, 현행 유지하자 등등 나오는데 어떤 분은 또 수능을 폐지하자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 교육부에서 고민하겠죠. 자격고사화 할 거냐 말 거냐를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자격고사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안 나왔었는데 총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자격고사 할 건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자격고사가 된다고 치면은 논술고사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보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할 때 등급에다 그냥 점수를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냐 없냐 이건 내신 성적을 어떻게 할 거냐 내신을 대학교에서 얼마나 반영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면인데 그에 대한 지난번 포럼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단순 등급으로 갈 거냐, 가산점을 반영할 거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볼 거냐 등등 이건 교과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언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순 등급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몇 등급은 몇 점이니까 예측하기는 좋은데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A, B, C, D로 나오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겠죠. 어떤 학교는 성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A를 많이 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YK님이 결국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현재 수행평가라고 부르는 평가목이 더 큰 비중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서부터는 소위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면 수행평가의 비중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따따따님, 성취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수행평가 같은 보고서 작업을 잘 해야 할까요? 뭐 지금 준비할 건 없고요.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갈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현재 중3 예비 고1입니다. 이번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면 일반고 이과에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평가 결과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1 과정의 내신의 비중이 좀 올라가겠죠. 대학에서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 쪽에 비중을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정시 선발 비중 비슷할까요? 지금 현재 느낌상으로 보면 정시 선발 비중 그대로 나와 있을 것 같지만 모르죠. 이게 절대평가가 되고 자기고사가 되면 정시 비중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시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양상이 지금 이런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중1 고등 진학은 특목이 좋을까요? 특목이 좋다기보다는 특목을 가도 불리하지 않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이 1년 미루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현재 고교 학점제는 2025년 시행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연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2028 대입기준 대청에 남는 거는 어떠냐는 건데 2028 대청에 남는 건 학군지가 좋으니까요. 남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입 정시비중 아닙니다. 7월 말 발표할 때는 정시비중은 발표가 안 될 겁니다. 이건 대학교 요강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나올 것 같고요. 또 7월 말 발표한다는 것도 확정 얘기는 아니고 대충 제가 예상해 본다는 얘기지 7월 말에 확정은 아닙니다. 강남 1번고와 전사고. 저는 중2면 전사고가 낫지 않냐라고. 왜냐하면 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고1만 상대평가가 되는데 그러면 고1 내신 점수가 낮게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1 내신이 낮게 나오면 진로 선택을 가지고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고1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의학계열, 공학계열 어디 갈지 결정을 못했다. 어디가 좋을까요? 그럼 뭐 일반고가 낫죠. 어디 갈지 결정을 못했다면 일반고가 전 낫다고 보고요. 중2 이하에서 강남 일반고와 광역단위 자사고. 저는 강남 일반고나 광역단위 자사고는 거의 쌤 같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어디가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질문이요. 공대가 라인은 자사고 과거 중에 어디? 과거로 갈 수 있는 과거가 낫죠. 공대면 과거가 낫습니다. 학점제 블라인드가 무력화되지는 않겠지만 좀 찝찝합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얼마나 될지 정보를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무력화는 아니겠죠. 현재 중2 일반고에서 학점제를 잘 이용해서 대학 가는 방법은 뭐 공부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 없고요. 그 다음에 중1 의학계열 진학 예정입니다. 대치 일반고보다 전사고가. 전사고를 갈 수 있는 전사고는 제가 가도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비평준화 일반고인 화성세마고는 학점제 유리할까요?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동안 내신이 불리했던 점이 약간 해소가 되는 것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1 상대평가 외대부고 1학년 내신을 잘 못 보면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에서 내신을 잘 못 보면 고2, 고3서 진로 선택에서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는 학습.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국영수를 빡세게 돌리면 그 어떤 제도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초육, 의대지만 강남 일반고 전사고가 낫다고 전 본다고. 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은 1년 정도 선행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킬러 문항 극심화 위주의 수업. 요즘은 그렇죠. 킬러 문항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극심화 위주의 수업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중3 기초부족, 영어만 잘하는 중3이면 강남 일반고와 외고 중 어디가 좋을까요? 외고가 나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3 재수 힘들까요?
어떤 경우도 재수생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진 않아요. 학점제는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 학점제와 그 궁합이 맞기 때문에 아마 학종이 좀 늘 수도 있습니다. 학점제 이후 재수생들에게 문호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한다고 해서 크게 분류하지 않을 거예요. 화투, 물투, 선행의 의미가 없나요? 선행보다는 심화학습, 복습이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재수하는 게 고등학교 내신은 의미가 없나요?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세대학은 내신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내신 반영을 안 하는 고등학대학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누가 뭐라도 어떤 지도 속에도 영어, 국영수를 잘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지금보다 일반고 교과전형의 유리함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옳죠. 한 번만 더 질문받고 여전히 멋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란 얘기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